고민호 교수가 내용을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예,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이걸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건 노력 인정할 수 있죠. 왜냐면 고교 교사 중에 이 정도 만드는 사람 처음 봤어요. 챕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있어요. 고민호 교사는 이렇게 만들어 뒀던데 이거는 대단한 노력이죠. 그건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모르셔가지고 만들기만 만드시고 그래서 그게 좀 애석하긴 한데. 자, anyway, 자 봅시다. 자, 이 문제 뭐냐면 2학년 1학기 기출로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우주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우주의 가장 거대한 법칙이 뭐예요? 우리 우주의 가장 거대한 법칙. 그러니까 4대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뭐 에너지, 질량, 그다음에 전하량, 운동량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 같은데 전 우주에 우리 우주만 있으리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4대 보존 법칙도 성립하고 연력학체 1, 2법칙도 성립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주에 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에서는 주기율표가 이제 어떻게 구성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PQR이라고 새롭게 이제 양자수들이 등장하거든요. 양자수 영어로 뭐예요? 퀀텀 넘버. 양자수 영어로 퀀텀 넘버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퀀텀 넘버가 지금 이 새로운 우주에 새롭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내용을 잘 읽으면 대강 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P는 우리 지구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주양자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Q는 우리 지구에서 뭐예요? 두 양자수랑 비슷한 거. 네, 각 운동량 양자수랑 비슷한 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자기 양자수. 얘는 바로 자기 양자수 ML이랑 비슷한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S는 뭐겠어요? 얘는 이제 스핀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편의상 PQR 대신에 NL, ML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이게 더 뭐 편해 보이니까. 그래서 주양자수는 사실은 지구랑 어때요? 이거는 지구랑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데 이 각운동량 양자수가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죠? 어떻게 바뀌냐면 0부터 1, 2, 3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요게 좀 다르죠? 지구에서는 어디까지예요? 지구에서는 요까지인데 요 우주에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썼던 뭐냐면은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변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0, 1, 2, 3, 4도 그냥 우리 지구에서 썼던 표현 그대로 써보죠.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면 무슨 오비탈이었죠? S. 1이면 P, 2면 D, F. 요 순서를 그냥 그대로 따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R은 ML 자기 양자수인데 자기 양자수가 지금 이 우주에서는 그 영역이 어떻게 돼요? 그 정의역이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나타나죠? 요거 역시 우리 지구랑 같아요, 달라요? 우리 지구랑 똑같네요. 무슨 말 알겠죠? 똑같네요. 그래서 사실 요 우주는 뭐만 차이가 있다? 요 각운동량 양자수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주양자수하고 자기양자수는 동일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 빌딩업 프린시플을 한번 생각해 보죠. 빌딩업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바로 사타라는 말을 쓰죠. 쌓음 원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양자수가 1일 때, 그럼 이제 당연히 뭐 여기도 뭐 5주기, 6주기, 7주기, 8주기 뭐 있겠지만 그냥 문제에서는 한 3주기까지만 표현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 더해서 4주기까지만 해보죠. 알겠죠? 뭐 5주기, 6주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더 커지고 막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양자수가 1일 때 그러면 잘 보시면
n이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n이 1이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뭐하고 뭐가 가능해요? 0과 1이 가능하죠. 0과 1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주양자수가 1일 때 무슨 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1s 외에 여기서는 이 우주에서는 어떤 오비탈도 존재 가능하다. 2s도 1p도 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양자수가 2면은 0, 1, 2까지 가능하니까 2주기에는 sp, d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2s, 2p, 2d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3주기, 4주기에서는 3p, 3d, 3f 뭐 하나만 더 쓰면 4p, 4d, 4f, 4g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오비탈 에너지 순서. 자, 그럼 이 오비탈 에너지 순서를 살펴보면 있구나. 자, 문제를 읽으면 싸움 원리 어쩌고 저쩌고를 다 만족한다고 했거든요.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순서는 maybe 이렇게 될 거예요. 1s가 제일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2p, 2s, 2p, 3s, 그 다음에 2p, 3p, 4s, 뭐 3d, 4p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더 그리면 5주기까지 그릴 수도 있는데 뭐 4주기까지만 그리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에너지 준위 순서는 1s, 그 다음에 1p, 2s, 2p, 그 다음 2s, 2p, 그 다음에 3s, 2d, 2d 다음에 3p, 3p 다음에 4s, 3d, 4p 뭐 이유도 있겠지만 요렇게만 그 에너지 준위를 채워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이때 자기양자수는 지구하고 동일하죠. 자기양자수가 지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 s오비탈은 몇 개가 존재할까요? s오비탈은 이 우주에서도 몇 개가 존재할까요? 이 우주에서 s오비탈은 몇 개 존재할까요? 한 개 존재한다는 거 알겠죠? 왜 s는 가공동량 양자수가 0이니까 0 넣으면 0에서 0까지죠.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 p오비탈은 몇 개? 3개고요. 지금 지구하고 똑같아요. 이 우주는. 그 다음에 d오비탈은 몇 개? 5개 존재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구랑 다 동일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외하고 요거라고 하는 게 이게 변경된 걸 제외하고는 우리 우주에서 성립하는 거랑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세 번째 뭐하고 뭐까지 다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파울리 베타올리 영어로 뭐라고 써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과 훈트 룰 요거 모두 다 만족한다고 생각합시다. 뭐 그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파울리 베타올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가장 큰 결론은 파울리 베타올리의 가장 큰 결론은 원래는 양자수 셋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에 속해 있는 전자의 모든 각 전자마다 양자수 셋이 달라야 된다는 건데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그래서 한 오비탈의 최대 전자가 2개고 이렇게 2개로 들어가 있는 전자를 부르는 이름은 전자가 한 오비탈이 2개 들어가 있는 걸 부르는 건 일렉트론 페어라고 하죠. 일렉트론 페어가 됐을 때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각 전자에 뭐가 또 달라야 하죠? 스핀의 방향이 달라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그냥 우리 지구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훈투룰은 또 뭐예요? 훈투룰은 전자가 페어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홀전자가 좋아요? 홀전자가 편하고 홀전자로 있을 때는 스핀 방향이 홀전자로 있을 때는 스핀 방향이 서로 같은 거, 알겠죠? 같을 때가
안정하다. 아시겠죠? 같을 때가 안정하다. 스핀의 방향이요. 노랑노랑 같을 때. 왜요? 훈투를 파울리 베타올리는 스핀 방향이 달라야 되고 훈투룰은 스핀 방향이 같아야 되고. 왜? 그거는 또 뭐가 이상해요? 아니 뭐 데려갈 때 업이랑 다운이 같이 들어가요. 업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아니 훈투를 할 때, 훈투를 할 때. 다른 오비탈에 들어갈 때 방향이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S2 S 오비탈에 전자 2개 채워진다. 그러면은 뭐 어떤 n 주행 자수가 n인 S 오비탈에 전자 2개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만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해요. 요것만 가능하고 요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논리가 그게 파울리 베타올리죠. 파울리.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P3다. P3다라고 하면 이때 예를 들어서 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P 오비탈은 PX, PY, PZ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세 개의 전자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긴데. 됩니다. 되긴. 됩니다.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돼요. 됩니다. 그 다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돼요.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채워지고 한 오비탈의 스핀 방향 반대이기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한데 훈투룰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훈투룰은 가능한 것 중 제일 좋은 거 아시겠죠? 제일 좋은 거. 그러면 이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안정한 게 뭐예요? 요게 가장 안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가장 안정하냐면 스핀 방향이 뭐하니까요? 같으니까요. 알겠어요? 홀전자가 최대가 되고 스핀 방향이 같을 때 가장 안정하다라는 게 바로 파울리의 훈투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정하다를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바로 훈투고요. 이때 당연히 요거와 요거 사이의 관계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관계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관계는? 같죠? 같은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위아래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위와 아래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즉 우리가 북반구에 사는 우리가 위라고 하는 건 남반구 사람 입장에서는 아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하는 건 손바닥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스핀이 모두 다 위다 아래다가 아니고요. 스핀 방향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같으면 그냥 같은 거야. 알겠죠? 같으면 같은 거야. 이렇게 같거나 다르거나로 구분하는 거지 위아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배웠었죠? 그거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내가 또 강의에 올려놨잖아요. 아주 충실하게 설명해서. 그 불확정성 원리를 배우게 되면 전자가 실제로 위로 서 있는지 아래로 서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알 수는 없고 그냥 같으냐 같지 않으냐 아시겠죠? 요런 구분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런 전자배치나 요런 전자배치는 같은 거야. 알겠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 훈투룰.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입각해서 이제 여기에 전자배치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훈투룰도 만족하고 파울리 베타올리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한 오비탈에 전자 최대 2개까지 들어가는 걸 테니까 이때 원자 번호 1번, 2번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채워보자 이런 얘기죠. 여기부터 3번 해가지고.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녀석 전자배치는 뭐겠어요? 1s 1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1s 2 됐죠? 왜냐면 한 오비탈에는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니까 2개까지 들어가니까. 됐죠? 그런데 일주기에는 1s 말고 뭐도 있어요? 1p도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 이 녀석 전자배치는 뭐겠어요? 1p1이겠죠.
물론 여기 뭐가 생략돼 있겠어요? 1s2가 생략돼 있을 건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만 쓸게요. 여기 1s2의 1p1인데 이건 생략을 할게요. 그럼 그 다음 얘는 뭐겠어요? 1p2, 1p3 뚝뚝 해서 1p 뭐까지? 6까지. 왜냐면 P오비탈은 몇 개가 있으니까? P오비탈은 3개가 있으니까 최대 전자 몇 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곱하기 2하면 6개까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p1부터 1p6까지 전자 배치가 될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는 일주기에 원소가 몇 개만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는 일주기에 2개밖에 없는데 이 우주에서는 일주기에 원소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8개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1s에 채워졌죠? 1p에 채워졌어요. 그 다음 어디에 채워지는 수밖에 없겠어요? 2s에 채워져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ES2, ES1, ES2 얘는 1, 2, 3, 4, 5, 6, 7, 8번 그 다음 얘는 몇 번이겠어요? 얘는 9번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1s2 다음에 1p1 채워졌으니까 2s2 다음에 뭐 채워져야 되겠어요? 2s2 다음 뭐 채워줘야 돼요? 2s2 다음에는 2p1 채워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2p2에서 3, 4, 5, 6 해서 2p6 그럼 여기까지 원자번호는 몇 번이겠어요? 얘 몇 번? 얘 몇 번? 얘 16번 그럼 얘 몇 번? 17번 자 그러면 2p6까지 다 채워졌어 그 다음 어디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 3s 채워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거냐? 3s1, 3s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17번이고 18번인데 19번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3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어디 채워져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히게도 2D에 채워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19번 원소의 전자 배치가 뭐다? 2D1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d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져요? 10개까지 채워지죠. 왜냐하면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2d1부터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3이 뭐야?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 말이지. 되십니까? 그래서 2D1부터 2D2, 1, 2, 3, 4, 5, 6, 7, 8, 9, 10 됐죠? 됐죠? 그럼 이제 그 뭐냐면 원자 번호는 여기가 D1 들어갈 때가 19번이니까 얘가 28번 맞나요? 28번 맞아? 그럼 10개 맞아요? 19에서 28, 이게 27이면은 하나, 둘 해서 9, 10 맞죠? 그리고 이제 29번 이 누구냐면 3D 오비탈에 10개까지 전자 3D란다. 2D 전자 다 채워졌죠? 그럼 2D 다음 어디? 2D 다음 3P 여기 있죠? 3P.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3P1, 3P2 두두두두 해서 3P6. 그럼 이건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9, 9, 10, 1, 2, 3, 4, 34, 35 누구니? 짝수가 나와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34번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는 35번. 그러면 3P6까지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 어디에요? 4S. 그럼 여기에 4S1, 4S2, 35, 36, 37부터 마찬가지로 또 어디에 전자 배치가 되면 되겠어요? 이건 2D니까 이건 몇 D 하면 되겠어요? 3D1. 됐죠? 그리고 3D2, 3D9, 3D10. 그래서 37번이니까 이거 몇 번이야? 46번인가? 6번 아니 46번이다. 46번. 그래, 이게 10칸 되죠, 10칸. 그럼 얘가 47번이면 자 이제 뭐냐면 왁구가 잘 나오죠. 1P, 2P, 3P니까 이거 당연히 몇 P? 이건 4P. 그럼 4P2에서 4P6까지. 그럼 이건 몇 번이야? 7, 8, 9, 10, 1, 2, 52번.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4주기까지만 그리면 52번까지 나올 거라 이런 말이야.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그리자면 4P 다음에 이제 4P 되면 그 다음 이제 그리면 5S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5S부터 이제 5S부터 무슨 오비탈에 등장이 시작돼요?
F 오비탈의 등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마저 그리면 너무 커지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주기율표다 이런 얘기죠. 네, 또 뭐? 다음 주기로 넘어간 기준은 어떻게 해요?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주기 넘어가는 거. 주형자수의 차이요. 주형자수. 근데 저 3주기부터 주양자수. 주형자수는 3주기죠. 아 넘어간. 그러니까 ED에 채워줘도 더 큰 주양자수가 뭐예요? 3이잖아요. 그럼 3주기예요. 알겠죠? 3주기예요. 그러니까 3D에 채워져도 더 큰 주양자수가 4S가 있잖아요. 그럼 4주기예요. 알겠죠? 왜냐면 4주기가 최애가 오비탈이기 때문에 3D의 전자배치가 돼도 4주기가 최애가 오비탈이니까 이런 원소들은 다 전자배치를 4주기 하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주양자수가 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양자수가 주기죠. 그러면 무조건 새로운 거기서 예, 더 큰 주양자수가 무조건 주기예요. 더 큰 주양자수가 무조건 주기예요. 시장은 무조건 S 오비탈 3에 1S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건 말건 여기에 있는 애들은 3s, 3s, 3p가 관여하잖아요. 그러면 이 d가 있건 말건 3주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자, 우선 썼죠. 수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구의 21번 스캔디움 얘 전자배치 어떻게 돼요? 자, 18번 알곤까지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그리고 나서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4s2 3d1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고 3d1 4s2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쓰는 책이 뭐예요? 이 표현을 쓰는 책이 이게 이제 줌달책이 이런 책을 줌달이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하이탑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일본에서 화학 배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리치 다이어그램. 예, 이게 그 리치라고 하는 그림 있죠? 이제 정확히는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런 노테이션을 따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어디서 쓰는가 하면 옥스토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에킨스 책에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미 정부에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미국 정부도 이렇게 표기를 해요. 무슨 말이겠죠? 미국 표준위원회. 그래서 이제 위처럼 쓰는 그 뉘앙스는 뭐 때문이에요? 위처럼 쓰는 뉘앙스는 그냥 이게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채워진다 라는 그 순서대로 쓴 거고요. 요렇게 쓴 뉘앙스는 뭐예요? 에너지. 이건 에너지 준이죠. 실제적인 에너지 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는 이리 갈수록 더 안정한 전자배치가 되고 이리 갈수록 더 불안한 전자배치라는 뜻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4s2와 3d 중 어디가 더 불안해요?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여기가 더 불안하거든요. 여기가 더 안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건 어디가 최애각 오비탈이냐고요? 이게 최애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3주기에 채워져요, 4주기에 배치가 돼요. 최애각 오비탈이 4주기니까 얘는 4주기에 채워지는 거라고요. 3d 오비탈의 전자배치가 되건 말건 여전히 4주기가 최애각 오비탈이기 때문에 더 불안한 오비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캔디움은 4주기에 전자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22번 타이타늄 전자배치도 3d2 4s2잖아요. 그럼 3d 오비탈에 되건 말건 최애각은 어디라고요? 여전히 4s니까 타이타늄도 4주기 배치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구의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우주도 그런 주기율표를 따를 거다라고 가정하는 수밖에 없죠. 뭐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19번 원소는 여기 19번의 어떤 X라는 원소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2D1 3S2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19번 원소는. 알겠어요? 뭐 누군지는 몰라도. 그럼 이놈이 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3s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원리가 같다면 이게 뭐란 얘기예요? 이게 최외곽이란 얘기예요. 최외곽이니까 어디에 3주기에 배치시키는 거라. 이해했죠? 예전에 다 설명했어요. 전부 다 설명했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 1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그럼 이 주기율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2번. 자, 문제 여기다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준다. 지울게요. 자, 빨리 쓰세요. 아이고 더워라. 자, 준다. 지우자. 쓱.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어디 갔어? 두 번째 문제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자, 자, P라고 했는데 그냥 문제에서 N이라고 하죠. 그냥 알겠죠? 주양자수 4인 경우 최대 전자개수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네요. 무슨 말이겠죠 자, n이 4니까 뭐 몇 주기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4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4주기에서 최대 전자 개수는 최대 무슨 수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 최대 전자 개수는 최대 뭐랑 똑같겠어요? 최대 전자 개수는 주양자 수가 4니까 4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4주기의 최대 전자 개수는 최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원자량. 0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는 뭐겠어요? 양자수. 최전자수. 뭐라더라 그걸? 원자수. 원자 X. 질량사. 아니 또 뭐라지? 원자 번호수. 이걸 모르면 대학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원자 번호. 네, 원자 번호요. 원자 번호. 여러분, 원자 번호 정의가 뭐예요? 정의. 핵. 네. 누구 개수? 양성자 개수.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 핵 영어로. 뉴클레우스. 원자 번호 영어로. 아토믹 넘버. 이 정도는 외웁시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럼 잘 봐. 양성자 개수하고 누구 개수 같아야 돼요? 전자 개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전자 개수가 최대로 많다는 얘기는 그 원자 번호가 최대로 커지는 게 뭐냐는 거지. 어디서? 4주기에서 몇 번? 몇 번? 52번. 근데 또 뭐? P는 4일 때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라면은 네. N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108개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F까지 존재해야 되는 거야. 0, 1, 2, 3, 4, G, 4G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에서 다 들어간 거 아니야? F오비탈에 채워지는 순간 4주기 원소가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N이 4인 경우 그렇게 치면 무한대죠. 왜 무한대지? 예? 왜 무한대? 8주기, 9주기, 10주기도 주양적 4인 게 내부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08개. 그러니까 N이 108개가 아니고요. 무한개가 되죠. 원자 걔도 5까지 채울 수 있는 거야. 4까지 채울 수 있는 거야. 자기 그러고 보니 손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손이 굉장히 터실터실 굉장히 사랑스러운데요? 문제 아니야. 어? 뭐라고요? 그게 문제 아니야. 제가 진짜요?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양적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뭐요? 4D가 있잖아. 4F랑 4D가 있는데 맞아. 제 말이 그랬다 선생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4D에 전자 배치가 된다면 이건 이미 몇 주기 원소예요? 5주기. 5주기 원소겠죠. 근데 아까 5주기 원소겠죠. 그 주양자수랑 주기는 같아야 한다고 하셨죠? 뭐라고요? 체각 전자 껍질 주기.
아니, 뭐라고? 그건 그거 아니야. 아니 만약에 1D, 2D, 4D 원소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몇 주기 원소예요? 잘못됩니다. 무주기 원소잖아요. 그럼 이건 n이 4인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4D의 전자 배치가 되면 얘는 이미 5주기의 전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소는 4D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는 n이 5라고요. N이랑 주기랑 달라도 된다는 그런데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얘나 자기의 논리는 뭐냐면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야. 5주기에 아니 저는 너 그 말의 말이 끝이 봐. 5주기에 4D 전자 배치가 돼도 여기 있는 전자 개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치면 8주기는요? 8주기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면 존재하는 거죠. 8주기에서는 그러면 8주기에서는 7D가 있겠죠. 7D인데 저 안쪽에 4D 전자 배치 채워줄 거 아니에요. 맞죠? 저 안에 4D도 있을 거 4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9는요? 10은요? 11은요? 무한대는요? 다 가능하죠. 그럼 답이 무한대죠. 그럼 멍청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가 의미 있는 답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 n은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외각이에요. 최외각. 최외각 주기가 4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뉘앙스상 당연하겠죠. 이게 지금 지구하고 달라지잖아요. 지구는 4주기까지 여기 있으면 여기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몇 번일 텐데 사실 지구하고 달라질 거 아니야. 지구가 다르게 4주기면은 여기 이게 3D만 있으니까 뭐야 어디 이거 요 10개 없고 10개 16개 없으니까 16 빼면은 36번인가? 4주기까지 지구는 이게 36이라고요. 지구는 이게 마지막에 지구에게 진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4주기에 여기 뭐 들어가냐고요. 진원 말고 52번이 들어간다. 아니 당연히 이걸 못 찍으면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그렇게 이렇게 카운팅하면 무한대지.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돼. 무한대 하자. 어우. 무한대 하자. 자 됐죠? 네, 또 뭐? 아 가자. 자 이 문제 됐죠? 됐죠? 자 그다음 그다음은 3번. 제가 확실하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XO. 자 그다음 3번. 다음의 양자수가 나타내는 상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오. XO. 자 제시된 양자수 의미 해서 첫 번째 1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라고 하면 이 양자수 그냥 우리 지구에서 쓰듯 NL, ML, MS라고 해봅시다. 보이시죠? NL, ML, MS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얘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이게 주양자수잖아. 이거 주양자수의 1이잖아. 그러면 1이니까 얘는 무슨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지. p 오비탈이면 MS가 마이너스 3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이건 안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MS가 마이너스 1, 0, 1뿐이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 불가. 됐죠? 그 다음 뭐라고? ML 아닌가요? ML 됐고요. 잘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 두 번째 2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3, 1, 1, 2분의 1. 3, 1, 1, 2분의 1. 그러면 얘가 보시다시피 1이니까 p 오비탈이지. 그럼 뭐 주양자수는 아무거나 가능하잖아. 자연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 전자 하나 있는 건데 뭐 수피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뭐든 다 가능하겠지. 그래서 가능. 그럼 얘가 이럴 때 얘가 가능하냐는 거지. 오 되네. 그래서 얘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자 4번은 뭐야? 3의 1, 2 중 가능한 양자수인 경우에 중성자수가 18, 질량수가 36인 중성원소가 위에 행성할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시오. 자 그럼 이제 4번은 그러면 1번은 이건 아니죠. 얘는 아니고 너는 아웃이고 자 이제 요 전자 배치에서 이제 4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중성자 몇 개? 18개. 중성자 영어로 뉴트론. 자, 그 다음에
질량수 뭐 36인데 질량수 영어로 S 넘버. 매스 넘버예요. 와우.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Z가 얼마예요? Z가 18이라는 거 알겠죠? Z가 누구냐면 바로 원자번호인데 원자번호는 질량수에서 중성자 개수 빼주면 되죠. 그럼 18 어디서 18 오 얘네 되죠? 그러면 저 녀석인데 그러면 여기서 1 자 Z 이퀄 18의 최외각 이게 뭐냐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어허. 자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얘를 뭐 Z는 Y라고 합시다. 18번 이라고 하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자 위에까지는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고 3S1, 3S2가 그냥 3S2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3S2가 돼야 되는데 요 전자 배치는 뭐가 되냐면 3P1 전자 배치라고요. 맞죠? 그러면 3S2에 대해서 얘는 3P1 한 개의 전자 배치니까 전자 하나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바닥 상태고 얘는 뭐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들뜬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바닥 상태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3S1, 3P1 이렇게 된 전자 상태에서 이 3P1에 대한 전자 배치가 이놈에 해당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답. 자, 그리고 요거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나눠드린 거. 요거 보이죠? 이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몇 기지? 41기지. 39기 수업자래요. 39기. 그래서 39기가 그때 그 2학년 때 그 미스국에서 수업을 하셨다고. 근데 미스국 수업 자료는 1학년이 됐건 2학년이 됐건 3학년이 됐건 수업 자료가 똑같아요. 달라지더라. 똑같아. 이거 똑같이 3학년 수업 자료도 똑같아. 알겠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쭉 넘기시면 그 미스고 수업 자료로다가 쭉 넘어가면 그리고 이 미스고 수업 자료가 좋아요. 여기 옥스토비 책을 기반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라 내용이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스고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가보면 되냐면 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냐 예를 들면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24페이지 찾았어요? 24페이지 24페이지 연습문제 15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24페이지 연습문제 15 찾았어요? 찾았죠? 요거 네, 24페이지 너는 왜 없어요? 그래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가 매우 수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방학 중에 이 수업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문제를 풀려면 이번 방학 때 요렇게 그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 공부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죠? 요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런 거 학교에서 해요? 몰라요. 뭐 지금 교사는 많을 수도 있겠죠. 김자 뭐. 선생님은 수리과학 싫어하십니다. 문용쌤 수학 잘 못하는 게 싫어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는. 몰라요. 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서 뭐 겸사겸사 이제 배워봤는데 뭐 안 나온 말고요. 근데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8페이지 28페이지 찾았어요? 2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게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위치 규칙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하게는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고요. 법칙도 아니에요. 예,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이에요. 알겠죠? 수터는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요. 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림인데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알겠죠? 예,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예요. 예, 쓰레기여서 화학과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완전 쓰레기, 내용적으로 쓰레기이기 때문에 전혀 배우질 않고 어디서만 다루냐면 화학 교육과에서만 배워요. 왜냐면 이거는 전자 배치에 대한 원리가 아니에요. 전자 배치는 원리가 아니고요. 실험적으로 규정된 전자 배치를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암기하는 방법,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예를 들면 1, 1은 2, 1, 2는 2, 2, 3은 3, 3은 그렇게 구구단 외우는 방법 있죠. 그 구구단 외우는 방법처럼 전이금속 전자배치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있는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외운다라는 거여서 내추럴 사이언스에서는 전혀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이렇게 화학 교육과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수록돼 있는 책이 거의 없어요. 정통적인 화학책에서는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알겠어요? 뭐 어디에만 나오느냐? 미즐러라는 사람이 지은 이놀게닉 케미스트리에서만 약간 다뤄져요. 알겠죠? 그래서 미즐러라는 사람이 지은 인올게닉 케미스트리라는 책에서만 이 내용이 살짝 언급이 되는데 그걸 뒤에 수록해 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논문이 있을 거예요. 맨 뒤에 2013년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죠? 2013년에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예, 그 브라질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브라질 사람이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에 수터 다이어그램 나와요. 찾았죠? 그 보시면은 뭐 The use of rich and sutter diagram to explain the electron configuration of transition metals 나와 있죠?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읽으면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수터하고 리치 다이어그램이 잘 안 맞는다 이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잘 안 맞는다 그거예요. 왜냐면 100%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원자 분호가 커지면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도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은 무슨 원리가 아니고 나와 있는 실험 데이터를 외우는 방법인지라 실험 데이터 양이 더 많아지면은 다 내용을 포섭하지 못해요. 그래서 리치 앤 다이어그램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화학과에서 안 배우는데 창원과학교에서도 안 해요. 창원과학교에서도 안 하는데 오직 경남과학고에서만 2, 3년째 하고 있어요. 알겠죠? 38기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쓰레기인데 그냥 학교에서 하니까 뭐 알아는 둬야죠.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다고 하면 이거 공부하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내가 아까 막 내가 손으로 써놓은 거 있죠? 거기에 완벽하게 예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것만 읽으면 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두 장 넘기면은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미즐러의 책도 나와 있어요. 미즐러 책이 맨 뒤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즐러의 이노게닉 케미스트리 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살펴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직은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을 시험에 낸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뭐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나와는 있으니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필요하면 이거 찾아보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수업이 내일 또 있죠? 내일 2시 반. 내일 2시 반에는 뭐 할 거냐면은 그거 뭐냐면 반데르발스 상호작용 있죠? 하고 수소그раф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 그 부분 내가 설명을 못한 부분이 좀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내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간 되면 내일 오도록 하시고 안 들어본 얘기 들어볼 수 있어요. 내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네네네네.